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블록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블록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지 아니면은 그러면 또 다른 면이 있는지를 케이스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들이라고 하면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장중에 이 대량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은 보통 블록들은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거래하기도 힘들고요. 장중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하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약정하고 약정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4%에서 8%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얘기만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블록들이 결정이 되면은 매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거고,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가격을 눌러서 싼 가격으로 받고자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4년 9월 19일날 금호타이어인데요. 보면 역시나 블록들 여파로 3% 하락. 이제 채권단이 이제 블록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 누가 매도를 하고 누가 매수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할인율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채권단이 내놓은 물건이고요. 지분이고요. 그리고 할인은 한 4%에서 9%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거죠. 거래가 발생됐던 날에 전일 종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들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빠지는데 이 가격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죠. 블록들이 형성된 가격으로. 그리고 같은 금호타이어인데요. 약 1년이 있고 나서 1년 이후에 또 그 지분이 나와요. 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금호그룹 회장이 부여한 지분이고요. 그 특수관계장 지분이죠. 지분이 나왔는데 할인율이 빵이에요, 빵. 시장에서는 할인을 한 푼도 해주지 않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했는데 거래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100% 물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당초 한 1500억 규모에서 760억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인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가격은 괜찮다고 해서 들고 가긴 들고 가되 반만 들고 간 거죠. 보시면은 이날 이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가격은 오랜 기간 매수했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두 차례가 이루어졌죠. 두 차례 대량 매매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거래는 회복은 되긴 됐어요. 역시나.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한 4개월 만에 이제 가격을 회복하고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네요. 보시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블록들이 일어나고 나서는 가격을 회복하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가격이 뛰었어요. 예. 전형적인 케이스고요. 두 번째, 넥슨, NC소프트예요. 뭐냐면은 지금 넥슨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NC소프트 지분을 블록들 형식으로 이제 시장에 내놓은 케이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할인율을 보니까 약 한 3%에서 8% 정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할인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봤더니 기관과 넥슨이 가져갔네요. 넥슨에서 김택진 대표가 가져간 지분 일정 부분 참여를 하고요. 나머지는 기관에서 가져갔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블록들이 있었던 시점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을 받았고요.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블록들이 일어났고요. 회복했는데 똑같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블럭들이 일어나고 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안에 그 블럭들을 통해 가지고 매수했던 물량들을 수익을 실현하게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만약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뭐 개인들처럼 원치 않는 장투를 하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얘네들도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 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뭐 한 500억, 100억 이렇게 되면 최소한 뭐 몇백억 규모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100억이면은 10% 손실 보면 10억 손실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블럭들이 한 가지 좀 특징이 뭐냐면은, 블럭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있었던 시점부터 배당률이 변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케이스 세 번째,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750만 주. 예. 지분율은 8%인데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네요. 자사주로 할인율도 한 4%대로 나쁘지 않은 할인율입니다. 회사에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물량 다 소화가 됐어요. 어떻게든지 볼게요. 2014년도 7월달. 2014년도 7월달이 중요합니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볼게요. 일어났어요. 대량 거래 보시면은 요 시점에 물려있는 이렇게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역시나 가격이 빠졌다가 회복을 하네요. 그쵸? 그리고 빠졌다가 회복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처럼 그 블럭들이 있었던 가격 이상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쭉 빠졌습니다.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때 블럭들이 일어났고 가격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사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그리고 그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여행 관련된 종목들, 이 한류 열품과 관련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잘 나갔었는데, 이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원치 않은 이제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률이 평년 배당률 대비해 가지고 2배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네 번째,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2015년도 2월 초, 2월 7일 날 나온 물량이고요. 보면은 이제 주식 물량은 13% 정도 나왔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것도 이제 정몽구와 정의선 특수관계자 물량이에요. 대주주 물량인데 보니까 할인율은 2.7% 낮은 할인이에요. 현대글로비스 하면은 상당히 우량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확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거의 할인 없는 상태에서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네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역시나 회사가 힘들다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로 이제 규제가 계속 오니까 지분을 30%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특수 목적에 따라서 지분을 처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때 거래가 일어났고요. 역시나 대량 매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역시나 얘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되니까 올라갔어요. 가격이 쭉 빠졌다가 올라가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보니까 요때 이 시점에서 대량 이제 블럭들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쭉 빠졌어요. 얘도. 그러니까 블럭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 블럭들이 형성되었었던 가격을 회복하고 나면은, 회복한 이후의 흐름은 이제 경영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후에는.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평년과 똑같은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케이스 다섯 번째 볼게요. 우진 BNG. 이제 2015년도 7월 달에 있었던 블럭들이고요. 금액은 크지가 않았어요. 35억 기준. 왜냐면 기업 자체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제 친환경 바이오 전문 기업이었고요. 특수관계자 지분 약 80만 주 처분을 했는데, 목적이 뭔지 보니까 목적은 그 시설 투자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볼게요. 언제 일어났냐고 하니까 이때 일어났거든요. 거래량도 다른 블록들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대 일어났던 블록들이고요. 그리고 블록들이 일어나고 나서도 지금 이게 이제 1차트인데 조정이 없었어요. 블록들이 일어나고 나서 쭉 올라갔죠. 그리고 7,400원까지 가네요. 얘가 블록들이 있을 때 가격이 한 4,600원 정도 됐는데 한 7,400원 정도, 이 두 배 조금 안 되게 갔네요. 한 8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게요. 이제 주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 블럭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맘때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은 다시 8,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케이스 6번째. 2013년도 4월 30일 날 거래고요.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 그 지분이죠. 포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세화제가 10%나 할인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싼 가격에 이제 시장에 나왔네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죽음입니다. 죽음. 어제 내가 12만원 주고 샀는데 오늘 되니까 얘가 10% 뚝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악재인 거죠. 볼게요. 이날 일어났고요. 근데 세화제경이 잠깐 조정 보이는 것 같더니 쭉 빠졌다가 보시면은 얘가 쭉 빠졌다가 캔들이 쭉 올라왔죠. 다시 쭉 빠졌다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만 자신감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주가는 강하게 반등 한번 일어났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좋진 않아요. 보니까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쭉 빠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반등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물량을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리고 배당도 2014년도 블록들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배당률이 평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특히 2015년도 때는 배당이 많이 올라갔네요. 케이스 7번째 볼게요. 하나생명. 역시나 이제 블록들이 매각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 2월 26일 날. 그러니까 약 9.6%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됐고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가 7,970원. 이제 8,000원 뚫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7,200원. 예, 개인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죽음이죠. 예. 블록들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연이 계속 빠집니다. 이제 주가 쭉쭉쭉쭉 흘러내려서 엄청나게 흘러내렸네요. 6,3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7,200원에서. 그리고 이렇게 회복을 하죠. 얘도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렸습니다. 예, 세 달에 걸쳐서 이제 하락 후 다시 회복. 조금 더 장기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회복을 했다가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거치고 얘는 이렇게 올라갔네요.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물량이 중간에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는 모습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7가지 케이스로 블록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래요. 블록딜은 매수 매도 주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블록딜이 일어나는 배경, 이유가 뭔지 확인해야 된다. 그 이유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제 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통 일어나는 게 전일 종가 대비해서 4%에서 8%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단기 급락, 그렇다고 단기 급락이 발생했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블록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잘 관찰하면은 매수 기회를 개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블록들 이후 가격이 급락하고 다시 블록들이 일어났던 가격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회복되고 나서 장기적인 주가의 방향은 회사의 사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여건, 실적 여러가지 상황이 뒷받침되어서 역시나 일반적인 주가 흐름과 맞먹기 때문에 회복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큰 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인 회복된 원금 이상 회복될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하락장이 지속되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배당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이 블록들이 일어났던 그 물량을 받아줬던 기관이나 세력들한테 이제 배당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제가 이제 블록딜 관련돼서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블록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 무조건 이거 뭐 정말 속된 말로 좋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살펴보시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안전마진 확보하는 개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블록딜이 일어나면은 정말 큰 돈이 뭐 500억, 100억 되는 돈이 100억 이상이 되는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그 가격에 블록들이 이제 맞춰지는 가격에. 그러면 이 돈이 그냥 들어왔겠냐고요.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은 먹고 나가겠죠. 나가기 위해서 들어왔겠죠, 얘네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록딜 물량 같은 경우는 일어나고 나서 1, 2주 살펴보시고 주가가 빠지면은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은 사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정 못 먹어도 블록딜이 일어났던 그 가격을 가지고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력들과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얘네들이 가격을 만들어갈 확실한 세력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새로운 소식을 계속적으로 구독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퍼였습니다.